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형님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감쪽같이 속인 2주짜리 휴전쇼의 진실입니다. 2026년 4월 어느 날 밤 11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250소명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다고 온 세계가 환호했는데 왜 폭탄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형님, 구독이랑 좋아요 의리로 먼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휴전이라는 게 평화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휴전 발표 다음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휴전 합의문에는 분명히 레바논 전선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보란듯이 그 조항을 북 찢어버린 겁니다. 발언 직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전역에 100번 이상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거시기 형님, 하루 만에 25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평화입니까? 이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이 즉각 성명을 냈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휴전을 파기하겠다. 이란에게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내버려 두고 적과 악수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형님, 미국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고작 레바논 문제 때문에 휴전을 깨는 건 멍청한 짓이다. 아따 형님,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미국은 애초부터 레바논 국민들의 피를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방관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네타냐후는 굳이 휴전 첫날의 피를 본 걸까요? 이건 광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정치적 계산입니다. 네타냐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그는 총리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2025년 11월 트럼프에게 사면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형님,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갑니다. 네타냐후의 전쟁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자기가 먼저 휴전을 깨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니 이란이 먼저 깨게 만드는 전략이죠. 레바논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이란이 분노로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게 만드는 겁니다. 거시기 형님, 이게 바로 네타냐후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50%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고 험한 길목이죠.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800여 척의 거대한 유조선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을 자세히 보면 섬뜩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의 엄격한 조율해 조건부로 개방한다. 형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닷길을 활짝 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무장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쾌속정들이 주변을 빙빙 돌고 기관총 든 병사들이 배에 올라타 검사한 뒤에야 통과시키겠다는 협박입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과 보험사들의 공포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전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구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입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원유 할 배럴당 1달러, 유조선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를 내라는 조항입니다. 형님, 우리 돈으로 배 한 척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갈 때마다 30억 원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1년치 전 세계 통행량으로 계산하면 무려 150조 원입니다. 웬만한 중진국의 1년 국가 예산 전체와 맞먹는 상상 초월의 돈이 바다 위에서 강탈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형님, 미국의 태도가 기묘하게 변합니다. 트럼프는 초기에는 해적질이다 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식 석상에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통행료 합작 사업이라는 황당한 단어를 슬쩍 흘렸습니다. 이기 형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난 현금의 냄새를 맡고 비즈니스맨의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동맹국의 물가나 글로벌 경제 따위보다는 이 막대한 통행료 수익의 일부를 미국이 챙길 수만 있다면 눈 감아 줄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딜을 던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발언을 툭 던졌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솔직히 난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얼쑤! 형님, 수십 년간 미국 외교의 절대적 금기였던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을 돈만 맞으면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해진 이란은 당장 터무니없는 휴전 요구를 테이블에 내밀었습니다. 우라늄 농축권의 완전 인정, 모든 경제 제재의 즉각 해제, 중동 전역 미군의 완전 철수, 그리고 수십조 원의 전쟁 배상금 지급, 핵심 조건 4가지만 훑어봐도 미국 의회가 절대 승인할 수 없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미국 측 협상단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 전면 해체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무제한 사찰 수용이라는 15개 요구를 들이밀고 버티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형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양측의 출발점 자체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며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이 거대한 갈등을 고작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푼다는 건 외교사적으로 불가능을 넘어 기적에 가깝습니다. 때깍거리는 2주의 타이머는 평화를 향한 희망의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이었던 겁니다. 형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쉬십시오.